정부 보조금. 정부 보조금이란 기업의 영업 활동과 관련하여 과거나 미래에 일정한 조건을 충족할 경우 기업에게 지원하는 지원을 이전하는 형식의 정부 지원을 말하며, 합리적으로 가치를 산정할 수 없는 정부 지원과 기업의 정상적인 거래와 구분할 수 없는 정부와의 거래는 제외한다. 음. 정부 보조금에 부수되는 조건의 준수와 보조금 수치에 대한 합리적인 확신이 있을 경우에만 정부 보조금을 인식한다. 보조금의 수치 자체가 보조금에 부수되는 조건이 되었거나 이행할 것이라는 결정적인 증거를 제공하지 않는다. 음, 보조금을 수취하는 방법은 보조금에 적용하는 회계 처리 방법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따라서 보조금을 현금으로 수취하든지 또는 정부에 대한 부채를 감소시키는지에 관계없이 동일한 방법으로 회계 처리한다. 유무형자산을 사라. 취득 목적 자산 관련. 계산 문제가 나옵니다. 1. 정부 보조금의 구분. 정부 보조금으로 보전하려는 관련 원가를 비용으로 인식하는 기간에 걸쳐 체계적인 기준에 따라 정부 보조금을 단기 손익으로 인식한다. 대부분의 경우 정부 보조금과 관련된 원가나 비용을 인식하는 기간은 쉽게 확정할 수 있으므로 특정 비용을 인식하는 기간에 보조금을 단기 손익으로 인식한다. 이와 유사하게 감가상각자산과 관련된 정부 보조금은 일반적으로 이러한 자산의 감가상각비가 인식되는 비율에 따라 인식기간에 걸쳐 단기 손익으로 인식한다. 이미 발생한 비용이나 손실에 대한 보전 또는 향후의 관련 원가 없이 기업에 제공되는 즉각적인 금융 지원으로 수취되는 정부 보조금은 보조금을 수취할 권리가 발생하는 기간의 단기 손익으로 인식한다. 정부 보조금은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1. 자산 관련 보조금. 이게 시험에 나옵니다. 정부 지원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이 장기성 자산을 매입, 건설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취득해야 하는 1차적인 조건이 있는 정부 보조금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유형자산의 취득을 위한 보조금이다. 2. 수익 관련 보조금. 이건 시험에 안 나옵니다. 자산 관련 보조금 이외에 정부 보조금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연구비나 급여 등의 보조를 말한다. 2. 자산 관련 보조금의 회계 처리. 정부 보조금으로 보전하는 관련 원가를 비용으로 인식하는 기간에 걸쳐 체계적인 기준에 따라 정부 보조금을 단기 손익으로 인식한다. 따라서 자산 관련 보조금은 해당 유형 자산이 감가상각되는 기간 동안 감가상각되는 비율에 따라 손익으로 인식한다. 이 경우 손익을 인식하는 방법은 이연 수익법과 자산 차감법이 있다. 이연 수익법. 법은 보조금을 수취하는 경우 이를 이연 수익 부채로 인식하고 향후 자산의 내용 연수에 걸쳐 보조금 수익으로 인식하는 방법을 말한다. 한편 매년 인식할 보조금 수익은 다음과 같이 인식한다. 보조금 수익은 감가상각 곱하기 감가상각 대상 금액 분의 정부 보조금. 보조금 수취시 결산 시 현금 이연 수익 보조금 이런 식으로. 2. 자산 차감법 시험 주로 이걸로 나옵니다. 정부 보조금을 수령한 후 유형자산을 취득한 경우에 유형자산은 취득원가로 측정하고 관련 보조금은 당해 유형자산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회계 처리한다. 자산 취득 시 유형자산, 정부 보조금은 현금으로 처리, 유형자산에서 차감. 동정부 보조금은 당해 유형자산의 내용 연수에 걸쳐 환입하여 감가상각비에서 상계한다.
감가상각 차변의 감가상각비, 대변의 감가상각 누계액, 차변의 정부보조금, 대변의 감가상각비. 감가상각비 곱하기 정부보조금, 감가상각 대상 금액분의 감가상각비 곱하기 정부보조금. 이런 식으로. 예제 9번 중요합니다. 연습 많이 해야 됩니다. 어, 위 유형의 한편 위 정부 보조금을 자산 차감법으로 처리한 경우 각 시점별 재무제표 상태는 아래와 같다. 음, 위 유형 자산의 매년 장부가액은 80만 원씩 감소하며 이는 회사가 인식한 감가상각비와 동일하다. 해당 감가상각비는 최초 인식액에서 정부 보조금이 상계된 순액 금액이며 감가상각비 인식액과 감가상각 누계의 증가 금액은 서로 다르다는 점에 유의하기 바란다. 감루의 증가 금액은 감가상각비 인식액과 감루의 증가 금액은 서로 다르다. 3. 수익 관련 보조금의 회계 처리. 그냥 한번 읽어보세요. 보조금 관련 원가를 비용으로 인식하는 기간에 걸쳐 체계적으로 기준에 따라 정부 보조금을 단기 손익으로 인식한다. 이 경우 수익으로 인식하거나 비용을 차감하는 방법 모두 인정된다. 4. 정부 보조금의 상환. 상환 의무가 발생하게 된 정부 보조금은 회계 추정의 변경으로 회계 처리한다. 5. 시장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의 정부 대여금의 회계 처리. 시장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의 정부 대여금의 효익은 정부 보조금으로 처리한다. 그 대여금은 기업 회계에서 금융상품에 따라 인식하고 측정한다. 시장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의 효익은 기업 회계 기준서에 따라 산정되는 정부 대여금의 최소 장부 금액과 수치한 대가의 차이로 측정한다. 그 효익은 정부 보조금으로 회계 처리한다. 6. 비화폐성 정부 보조금. 정부 보조금은 토지나 그 밖의 자원과 같은 비화폐성 자산을 기업이 사용하도록 이전하는 형식을 모두 취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반적으로 비화폐성 자산의 공정가치를 평가하여 보조금과 자산 모두를 그 공정가치로 회계 처리한다. 경우에 따라서 대체적인 방법으로 자산과 보조금을 명목 금액으로 기록하기도 한다. 3. 후속 회계 처리. 1. 후속 원가. 건물 또는 비용. 건물은 추가적인 지출을 없는다. 1. 후속 원가. 유형자산을 취득한 이후 해당 자산을 사용하는 도중 증설, 대체, 수선 유지 등 후속 지출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지출을 후속 원가라고 하며 유형자산의 인식 요건을 주형자산 인식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지출을 자산으로 인식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단기 손익으로 인식한다. 예를 들면 건물의 증축, 건물의 냉난방 시설이나 피난 시설, 차량의 엔진 교환, 교체 등과 같은 경우 해당 자산을 경제적 효익이 증가하는 지출이므로 유형 자산의 장부 금액에 포함시키나 단순한 소모품의 교체, 건물의 유리창 교체, 타이어 교체 등은 자산의 유지 기능에 불과하므로 비용으로 처리해야 할 것이다. 1. 일상적으로 수선, 유지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원가. 이거는 뭐 비용이죠. 기능만을 유지하는 거니까. 원가는 해당 유형 자산의 장부 금액에 포함하여 인식하지 아니한다. 이러한 원가는 발생 시점에 단기 손익으로 처리한다. 수익 또는 비용으로. 2. 정기적인 교체, 수선의 경우 유형자산의 인식기준은 유형자산의 인식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이를 유형자산의 장부 금액에 포함하여 인식한다. 대체되는 부분의 장부 금액은 제거한다. 3. 대체되는 부분의 장부 금액은 제거한다. 대체되면 없앤다.
3. 정기적인 종합검사에 소요된 원가는 유형자산의 인식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유형자산의 일부가 대체되는 것으로 보아 해당 유형자산의 장부 금액에 포함하여 인식한다. 이 경우 직전에 이루어진 종합검사에서 원가와 관련하여 남아있는 장부 금액은 제거한다. 비행장, 항만, 어, 들어가는 비행기나 배는 정기적 검사를 해야 들어갈 수 있다. 뭐 이런 조건이 있는 거. 4. 후속 지출에 대한 오류 효과. 유형 자산에 대한 후속 지출이 발생할 경우 자산으로 처리해야 할 것을 비용으로 인식하거나 혹은 그 반대의 경우에는 자산, 부채는 물론 손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만약 특정 연도에 자산으로 처리해야 할 지출을 비용으로 잘못 처리한 경우에는 지출 당해 연도에는 자산이 과소 표시되고 돈 금액만큼의 비용이 과대 표시되게 되어 당기 순이익이 과소 표시된다. 그러나 지출 다음 연도부터 인식해서 할 감가상각비를 인식하지 아니하여 비용이 과소 표시되고 당기 순이익이 과대 표시되는 반대 효과가 발생한다. 표 4-5 자산을 비용으로 잘못 처리하는 경우 자산은 과소, 오류 효과는 자산은 과소, 자본 과소, 순이익 과소, 미래 순이익은 과대. 비용을 자산으로 잘못 어, 비용을 자산으로 잘못 처리하는 거고 자산 과대, 자본 과대, 순이익 과대, 미래 순이익 과소. 예제 11번 중요하니까 한번 읽어보시고요. 한편 회사는 보유하고 있는 자산과 관련된 세금으로 관세, 취득세, 재산세 등이 지출될 수 있다. 이 경우 취득 시 발생하는 세금, 취득세나 관세 등은 유형 자산의 인식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최저의 원가에 가산하거나 자산을 사용하면서 지출되는 재산세 등은 수익과 비용의 대응상 비용으로 처리함이 타당하다. 이 감가상각 감가상각은 유형 자산이 시간의 경과에 따라 그 가치가 하락하는 것을 장부에 반영하는 것을 말하며 유형 자산의 가치가 하락하는 원인은 물리적인 요인과 경제적인 요인이 있다. 물리적인 요인이란 자산의 사용에 따른 마모, 부패, 훼손 등의 원인에 따라 자산 감소를 의미하며 경제적인 요인이란 자산의 진부와 등으로 인한 기업의 수익 창출 능력의 하락을 말한다. 위와 같은 이유로 기업이 보유한 유형 자산, 토지 및 건설 중인 자산은 제외의 하락분에 대하여 비용으로 인식하는 과정이 필요하며 이때 주의해야 할 것은 감가상각은 유형자산 원가의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배분으로 수익과 비용을 대응시키는 과정인 것이지 시장 가격을 반영하는 평가의 과정은 아니다. 한편 유형자산의 감가상각과 관련하여 주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유형자산을 구성하는 일부의 원가가 당해 유형자산의 전체 원가에 비교하여 유의적이라면 해당 유형자산을 감가상각할 때 그 부분은 별도로 구분하여 감가상각한다. 2. 유형자산의 원가가 그 유형자산을 구성하고 있는 유의적인 부분에 배분하여 각 부분별로 감가상각한다. 예를 들며 항공기를 소유하고 있는지 금융 리스를 하고 있는지 관계없이 항공기 동체와 엔진을 별도로 구분하여 감가상각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다. 3. 유형자산을 구성하고 있는 유의적인 부분에 해당 유형자산의 다른 유의적인 부분과
동일한 내용 연수 및 감가상각 방법을 적용하는 수가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감가상각액을 결정할 때 하나의 집단으로 통합할 수 있다. 요거는 감가상각 제가 읽고 있는 거 지금 요거 이론은 문제로 나옵니다. 반드시 나옵니다. 4. 꼭 읽으세요. 4. 유형자산의 전체 원가에 비교하여 해당 원가가 유의적이지 않는 부분도 별도 분리하여 감가상각을 할 수 있다. 이게 4번이 헷갈린다니까 다시 별도로 분리하여 감가상각을 할 수 있습니다. 유의적이지 않는 부분도. 5. 각 기간의 감가상각액은 다른 자산의 장부 금액에 포함되는 경우가 아니면 단기 손익으로 인식한다. 6. 유형자산의 공정가치가 장부 금액을 초과하더라도 잔존가치가 장부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한 감가상각액을 계속 인식한다. 유형자산을 수선하고 유지하는 활동을 하더라도 감가상각의 필요성이 부인되는 것은 아니다. 7. 유형자산의 잔존가치는 해당 자산의 장부 금액과 같거나 큰 금액으로 증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산의 잔존가치는 장부 금액보다 작은 금액으로 감소할 때까지는 유형자산의 감가상각액은 0이 된다. 8. 유형자산의 감가상각은 자신이 사용 가능한 때부터 시작한다. 사용 가능한 시점이 아닙니다. 사용 가능한 때 뭐가 틀리지? 사용 가능한 때부터 시작한다. 9. 유형자산의 감가상각 방법은 적어도 매 회계연도 말에 재검토한다. 감가상각 방법이 변경되는 경우 회계 추정의 변경으로 회계 처리한다. 또한 유형자산이 운휴 중이거나 적극적인 사용 상태가 아니어도 감가상각이 완전히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상각을 중단하지 않는다. 이 감가상각의 요소. 감가상각의 요소는 감가상각비를 계산하기 위한 필수 요소들을 말한다. 1. 감가상각 대상 금액. 감가상각 대상 금액은 취득원가 플러스 후속 지출 마이너스 잔존가치. 2. 취득원가. 취득원가는 최초 원가 플러스 후속 지출 중 자산성이 있는 원가. 3. 잔존가치. 잔존가치는 자산이 이미 오래되어 내용연수 종료 시점에 도달되었다는 가정하에서 자산의 처분으로부터 현재 획득할 금액에서 추정 처분 부대원가를 차감한 금액의 추정치를 말한다. 유형자산의 잔존가치는 해당 자산의 장부 금액과 같거나 큰 금액으로 증가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잔존가치가 장부 금액보다 작은 금액으로 감소될 때까지 유형자산의 감가상각액은 0이 된다. 순매각 금액 해당 4. 내용연수. 내용연수란 기업이 자산을 사용할 것으로 기대되는 기간 또는 자산에서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제적 효익의 기간 중 짧은 기간을 의미한다. 이러한 내용연수는 다음을 고려해야 한다. 1. 자산의 예상 생산 능력이나 물리적 생산량을 토대로 한 자산의 예상 사용 수준. 2. 자산을 교대로 사용하는 빈도, 수선, 유지 계획과 운휴 중 유지 보수 등과 같은 가동 요소를 고려한 자산의 예상 물리적 마모나 손상. 3. 생산 방법의 변화, 개선 또는 해당 자산에서 생산되는 제품 및 용역에 대한 시장의 변화로 인한 기술적 또는 상업적 진부함. 4. 리스 계약의 만료일 등 자산의 사용에 대한 법적 또는 이와 유사한 제한. 한편 유형자산의 잔존가치와 내용연수는 적어도 매 회계연도 말에 재검토한다. 재검토 결과 추정치가 종전 추정치와 다르다면 그 차이는 추정회계의 변경, 전진법으로 회계 처리해야 한다.
한 번 소급법이 아닌 전진법, 한 번 정한 내용 연수는 바뀔 수 없다는 아니다. 뭔 말이야? 한번 읽어봅시다. 2. 감가상각 감가상각 방법. 유형자산의 감가상각 금액은 내용 연수에 걸쳐 체계적인 방법으로 배분한다. 즉, 자산의 미래적인 효익이 소비되는 형태를 반영하여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방법으로 감가상각한다. 한편 자신의 사용을 포함하는 활동에서 창출되는 수익에 기초한 소비 형태를 반영하는 거지. 창출되는 수익에 기초한 감가상각 법은 적절하지 않다. 그러한 활동으로 창출되는 수익은 일반적으로 자산의 경제적 효익의 소비 외의 요소를 반영한다. 예를 들어 수익은 그 밖의 투입 요소의 과정, 판매 활동과 판매 수량 및 가격 변동에 영향을 받는다. 수익의 가격 요소는 자산의 소비되는 방식과 관계없이 인플레이션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 또한 유형자산의 감가상각 방법은 적어도 매 회계연도 말 재검토한다. 재검토 결과 자산에 내재된 미래 경제 효익의 예상되는 소비 형태에 유의적인 변동이 있다면 변동된 소비 형태를 반영하기 위하여 감가상각법을 변경한다. 그러한 변경은 회계 추정의 변경, 전지법으로 회계 처리한다. 이러한 방법 중 수업 목적상 정액법, 정액법, 연수합계법, 이중체감법, 생산량 비례법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며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 시간에 따른 분류, 균등상각법, 가속상각법, 복리상각법. 균등상각법은 감가상각하는 방법, 정액법. 가속상각법은 정률법, 이중체감법, 연수합계법. 복리상각법은 연금법, 상각기금법. 사용량 기준은 생산비례법, 작업시간비례법. 근데 여기서 저희는 균등상각법, 가속상각법을 배우는데 균등상각법은 정액법, 가속상각법은 정률법, 이중체감법, 연수학계법 요것만 시험에 나옵니다. 정액, 가속상각. 12번 예제 12번 한번 꼭 읽어보시고요. 1. 정액법. 정액법은 매 기간 감가상각비를 균등하게 배분하는 방법이다. 정액법을 적용한 매기 감가상각비는 감가상각비는 다음과 같다. 한번 읽어보시고 정액법은 자산의 노후화가 일정하게 발생하거나 자산이 기업의 수익에 기여하는 바가 일정하다는 소비 형태를 가정할 때 사용하는 방법이다. 이러한 방법은 실무적으로도 간편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생산성이 일정하다는 비현실적인 가정에 문제점이 있다. 2. 정률법. 가속상각적인 방법이죠. 정률법은 감가상각비가 상각기간 초반에 상대적으로 많이 인식되는 가속상각법의 일종으로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자료 2의 경우 정률법으로 감가상각을 한다면 매년 감가상각비는 다음과 같이 계산이 될 수 있다. 정률법은 안 나옵니다. 3. 이중체감법. 요거는 뭐 기초장부가 곱하기 n분의 2 이런 식인데 기초장부가 곱하기 n분의 2. 이중체감법은 정률법과 같은 가속상각법으로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한편 이중체감법으로 계산하는 감가상각비 총액은 감가상각 대상 금액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는 상각 마지막 연도에 이를 조정해야 한다. 이것도 뭐 나올 가능성이 적고 그 다음에 연수학과법은 안 나옵니다. 그리고 생산량 비례법도 안 나오고요.
연수학계법이 뭐가 나왔지? 다음에 보자. 자, 감가상각의 기타 문제 1. 기준취득. 유형자산을 회계연도 중에 취득하는 경우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방법으로 유형자산의 원가를 배분하여야 한다. 수업 목적으로 월, 할 상각이 타당하다. 예제 13번 꼭 한번 보시고요. 음. 2. 상각 방법의 변경. 유형자산의 감가상각 방법은 적어도 매 회계연도 말에 재검토한다. 재검토 결과 자산에 내재된 미래 경제 효익의 예상되는 소비 형태에 유의적인 변동이 있다면 변동된 소비 형태를 반영하기 위하여 감가상각법을 변경한다. 그러한 변경은 회계 추정의 변경으로 회계 처리한다. 이에 대하여는 정액법 연수학계법 어디서 난 거 나왔는데 이거 잘못 알고 있나? 이에 대하여는 회계 변경과 오류 수정 파트에서 후수를 하도록 한다. 한편 유형자산의 상각 방법은 과세 방식의 차이나 지역이 다르다는 이유로 각각 다른 방법을 적용하는 것은 정당하지 아니하다. 그리고 연수학계법 한번 읽어볼게요. 이거 나올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4. 연수학계법. 연수학계법은 가속상각법의 하나로 정률법이 갖는 계산의 복잡함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매기 삼각비는 취득원가 마이너스 산종가치 뭐 이렇게 하고 자료 2의 경우 연수학계법으로 감가상각을 한다면 자료 2 예제 11을 예제 12를 얘기하는구나. 자료 2의 경우 연수학계법으로 감가상각한다면 매년 감가상각비는 다음과 같이 계산될 수 있다. 2001년 감가상각비는 100만원 마이너스 10만원 곱하기 15분의 5, 5년 동안 내용 전수인가 보네. 그 다음 15분의 4, 15분의 3, 15분의 2, 15분의 1 이런 식으로 가속상각법을 이용하여 감가상각을 계산하면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다. 1. 상각 초기에 감가상각비를 많이 인식하므로 보수적인 방법이다. 2. 유형자산과 관련된 비용, 감가상각비 플러스 수선 유지비를 내용 연수에 걸쳐 평준화시킬 수 있다. 3. 초기에 가동률이 높은 자산에 적용하는 경우 수익 비용 대비 적절하다. 그냥 생산비례법도 읽을게요. 생산비례법. 생산량 비례법은 자산을 이용한 만큼 감가상각비를 인식하는 방법으로 감가상각비를 자산을 이용한 만큼 감가상각비를 인식하는 방법으로 시간의 경과를 고려하지 않는다. 이러한 방법은 수익 비용 대응이 잘 된다는 장점이 있으나 총 예정 생산량을 추정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자료 2의 경우 생산 비례법으로 감가상각을 한다면 2001년 및 2002년의 감가상각비는 다음과 같이 계산될 수 있다. 2001년은 100만원 마이너스 110만원 20만 단위분의 3만 20만 단위분의 2만 이걸 한번 봅시다. 4. 유형자산의 장부 가액의 표시 원가법. 유형자산을 원가법으로 원가법이 앞에 있었나? 유형자산을 원가법으로 처리하는 경우 재무상태표에 표시되는 장부 금액은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 감누 과 손상차손 손누 손상차손 누계액이 차감된 금액이다. 만약 손상차손 후수람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가정하에 위 예제 중 이중체감법을 적용한 유형자산의 장부 금액은 다음과 같을 것이다. 1년, 2년, 3년, 4년, 5년 유형자산 감누 장부 금액 점점 더 하는 거네. 5. 제거. 유형자산은 내용연수가 경과한 후 또는 내용연수 중 처분되는 경우가 있다. 유형자산을 처분할 경우에는 유형자산 장부금액 취득원가 마이너스 감가상각누계를 제거하고 동금액과 공정가치와의 차액을 유형자산 처분 손익의 과목으로 손익 처리한다. 이때 주의해야 할 것은 처분 시점에 장부금액을 계산할 때에는 기초부터 처분일까지 감가상각비를 인식한 후 장부금액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처분일까지 감가상각비를 인식한다. 처분일까지 감가상각비의 현금, 감가상각비의 유형자산, 유형자산 처분일. 또한 유형자산을 폐기하는 때는 처분금액이 0이 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일반적으로 처분과 동일하게 처리하여 처분금액과 장부금액과의 차액을 유형자산 처분 손익으로 처리한다. 유형자산은 처분되거나 혹은 미래의 경제적 효익이 기대되지 않는 경우 장부에서 제거된다. 이 경우 제거로 인한 손익이 발생한다. 유형자산의 처분 폐기손익은 현금 매각가액 마이너스 유형자산의 장부금액. 이 경우 단순히 폐기함과 동시에 매각가액이 없다면 유형자산의 장부금액이 손실로 인식될 것이다. 예제 14를 한번 읽어보시고요.